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최신 네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눈이 정말 많이 오네요. 눈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내용은 루피와 카이도의 전투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카이도가 루피에게 레드록으로 강타를 당했죠. 루피의 타격이 카이도에 적중했을 때 찰나의 프레임을 보셔야 합니다. 여론은 오다가 기존보다 카이도 옆에 느낌표와 물음표를 조금 더 강조하며 카이도의 표정을 기존과 다른 타격을 받았다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있다는 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거 카이도는 루피와 전투를 펼쳤던 전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안면을 강하게 강타당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때 루피는 가장 분노한 상태에서 기어포를 사용하여 카이도의 안면에 기술을 정통으로 적중시켰습니다만 이 정도의 데미지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카이도 역시 내부 표피의 방어력에 자신이 있고 과거에 한번 온몸으로 받아봤기 때문에 얼추 어느 정도의 데미지가 들어올지 감은 잡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다가 이런 표현을 사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센고쿠가 아바타 상태로 검은 수염 티치에게 공격을 했을 때였습니다. 카이도가 받은 충격이 이때 검은 수염 티치가 받았던 데미지와 비슷한 연관이 있을 것이다라는 네타 떡밥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센고쿠가 아바타 상태로 티치에게 행했던 공격은 충격 파괴열의 공격으로 내부까지도 상당한 충격을 가하는 기술입니다. 루피 역시 애니메이션으로 조금 더 자세한 묘사가 있어야 확실하겠지만 그림으로 봤을 때 직접적인 타격이 아닌 충격을 발산하는 공격과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루피의 이런 새로운 스타일의 기술로 인해서 우리가 바래왔던 기어5 또는 열매 각성이 현재 카이도 빅맘과의 전투에서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루피가 사용하는 기어3와 기어4를 기반으로 류를 입혀서 지금처럼 한 단계 진화된 전투를 진행할 확률 역시 상당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카이도 역시 이 공격을 받고 기존에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높아졌다고 보입니다. 루피의 이 공격이 그래서 상당히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상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와노쿠니에는 카이도와 빅맘이 있습니다. 분명한 건 와노쿠니 전투가 끝이 나면 루피에게 이 두 명이 패배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카이도와 빅맘은 상황에서 제명이 되는 것일까요? 과거 정상결전에서도 검은 수염 티치가 흰 수염이 죽고 나서 화려하게 사왕으로 등극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루피가 이 두 명을 꺾어내고 사왕으로 등극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요. 카이도와 빅맘이 만약 제명이 된다면 검은 수염 샹크스 루피 이렇게 3명만 남게 됩니다. 여론은 오다가 꼭 4명을 맞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루피를 오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라고 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만약 꼭 4명을 맞춘다면 지금 현재 와노쿠니에 있는 밀짚모자 세력 중에서는 뽑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루피급으로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해적은 뽑을 수 있지만 사왕의 기준 중 중요한 하나가 구축하고 있는 세력입니다. 하지만 루피를 제외한 밀짚모자 세력들 중 거대한 세력을 갖춘 인물이 없어 보입니다. 세력을 제외하고 순수 전투력으로 본다면 조로 징베 마르코 정도라고 보이는데 사왕이라고 하기에 너무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루피도 주인공이지만 사왕의 무게감과는 조금은 거리감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와노쿠니 전투가 끝이 나면 루피의 현상금이 얼마까지 증가할 것인지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피스 세계관에서 현상금은 강함과 영향력이 척도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루피의 현상금이 15억 베리 수준입니다. 하지만 카이도와 빅맘을 넘어선다면 30억 베리 이상으로 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아직 샹크스의 현상금이 40억 베리 수준이기에 아무리 루피가 엄청난 활약을 해서 전부 이긴다고 해도 세계 정부가 인정하는 샹크스를 넘어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번 와노쿠니 전투가 끝났을 때 조로와 상디의 현상금 차이가 상당히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상디의 현상금은 3억 3천만 베리 수준, 조로 역시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현재 와노쿠니 전장의 상황에서 부여된 떡밥과 임무의 무게는 조로가 상디를 훨씬 윗돌고 있습니다. 조로는 루피와 함께 카이도를 처치할 인물로 뽑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디가 지금 돌고 있는 떡밥대로 제르마 그리고 퀸으로 엮여서 퀸을 처치하는 엄청난 활약을 한다고 해도 좀 힘들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만큼 조로가 받고 있는 스포트라이트가 상당하다는 겁니다. 조로와 상디 역시 이번 에피소드가 끝이 나면 15억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재미있는 내용 중 하나인데 여러분 현재 옥상에는 루피, 조로, 키드, 킬러, 로우 이렇게 5명이
함께 편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킬러는 조로의 연옥 도깨비 참수에 패배하고 그 뒤로 우동광산에 끌려가서 스마일 열매를 먹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후 같이 아프와 싸우는 장면도 나오고 과거의 일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킬러지만 같이 아군으로 최종 보스 카이도와 싸우기에 아직은 앙금이 남아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정말 운명의 장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공중에서 떨어지는 오니가시마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오니가시마는 와노쿠니 꼬치도읍 중앙으로 이동 중입니다. 카이도는 이곳에 오니가시마를 착륙시켜 와노쿠니의 사람들을 죽이고 포획하여 지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 루피가 고무 열매 각성을 하게 된다면 공중에서 떨어지는 오니가시마가 와노쿠니에 줄 엄청난 충격을 고무의 탄력으로 흡수하여 충격을 최소화하여 꼬치도읍 시민들을 보호해줄 것이라는 겁니다. 초인계 열매의 각성은 주변의 지형지물들을 변형시켜 전투에 최적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의 변화된 모습이 이번 와노쿠니 편에서 분명히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찌질한 모습만 보여주던 모모노스케입니다. 하지만 코즈키오댕의 아들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에 와노쿠니의 차기 지배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와노쿠니의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의지라도 보여줘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용으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모모노스케 역시 불꽃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한다면 움직이는 오니가시마에 충분히 적은 영향이라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떡밥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까지의 모모노스케의 행적을 봤을 때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로 보입니다. 하지만 스토리의 진행상 명분만 충분하다고는 보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나라 독자들은 모모노스케를 상당히 좋아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가 조로의 엔마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엔마는 코즈키오댕의 유품이죠. 처형당하기 전 히오리에게 맡겼지만 히오리가 조로에게 다시 넘겨줬습니다. 이 검이 카이도에게 유일하게 피해를 입힌 검으로 상당히 상징적인 무기입니다. 그럴만한 게 이 검은 사용자의 패기를 흡수할 수 있으며 그 패기를 엄청난 위력으로 방출하는 검입니다. 작중 퍼포먼스는 정말 상당하다 못해 예술입니다. 섬을 베어버릴 정도의 엄청난 화력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카이도의 외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검은 다루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패기를 방출하고 나면 사용자가 받는 데미지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의 숙련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과연 조로가 이 검을 자유롭게 사용할 만큼 성장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와노쿠니에서도 이 검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오덴뿐이었습니다. 루피가 먼저 선빵을 날리면서 보여줬으니까 이제 조로가 보여줄 차례일까요? 정말 원피스 1001화 너무 기대돼서 현기증이 나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거나 보다가 이게 뭐야 하셨더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